작년 9월 말에 헝다 위기 사태를 보고 이제 경제 위기에 진입하는구나. 지금은 달러를 살 때야. 라고 외치고 달러를 사서 인증까지 했었죠. 지금은 아쉽게도 모두 팔아버렸어요. 결국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경제 주기별로 투자해야 할 자산이 따로 있는데 지금은 경제 위기가 한창 진행 중이죠. 이제 와서 달러를 산다든지 혹은 인버스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자산이든 남들 돈 벌었다는 소리 듣고 시작하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추세라는 것이 쉽게 꺾이지는 않는 법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뭘 해야 되냐? 이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우선 경제 주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우선 투기붐. 자산 가격은 급등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너도 나도 투자하겠다고 몰려드는, 그리고 모두들 진취적인 투자자로 변모하던 그 시절이 투기붐입니다. 그리고 투기붐이 지나면 경제 위기가 오죠. 투기붐 시기에 크게 부풀려졌던 생산이나 혹은 올랐던 자산의 가격이 모두 축소되면서 모두가 고통에 빠지는 시기예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던 사람이든 아니면 투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든 모두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경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는 위에 카드에서도 설명했듯이 달러나 인버스를 샀었어야죠. 그 다음은 침체기. 경제 위기가 지나면 침체기가 오는데 이 시기는 대부분의 하락이 끝나고 주식시장이 낮은 상태에서 머무는 시기예요. 침체기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금이 최고의 투자처로 부상하게 되죠. 경제 위기가 오면 주식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데 금은 그렇게까지 하락하진 않아요. 이러한 이유로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죠. 더욱이 선견지명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기세 좋게 폭등하는 투기 붐 시기에 오히려 금을 매수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이 그림은 2007년부터 달러 표시 금 가격과 주가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2008년은 1년 내내 주식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금 또한 하락한 건 마찬가지예요. 금의 하락률이 물론 주식에 비해 작긴 합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오는 모든 자산 가격의 하락에서 결코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선 위험 자산의 가격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산의 추가적인 손실을 막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자산을 매도하기 시작하죠. 더불어 투기붐 시기에 늘려놓았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자산을 팔고 이에 따라 모든 자산의 가격은 하락하죠. 당장 이번 달에 100만원 못 갚으면 신불자 된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집에 금괴가 쌓여있으면 뭐해? 금 팔아서 100만원 마련해야죠. 투자자들은 경제위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즉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점차 강해지죠. 그러다 모든 하락이 끝나고 주식시장이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침체기가 오면 금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해요. 보시는 그래프는 1960년부터 금 가격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회색 부분은 침체기를 의미해요. 침체기에서의 금 가격, 공통점이 있죠? 보이시나요? 제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오셨다면 공통점이 보일 겁니다. 공통점이 뭐죠? 회색 부분에서 금 가격이 모두 V자를 그리고 있어요.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그 시점에서는 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하락 속에서 안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생기죠. 금은 위기에서 침체기 다시 회복기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주식과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경제 위기 때는 주식은 금보다 먼저 떨어지고 더 많이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침체기를 지나면서 금은 주식보다 먼저 오르고 상승폭이 더 컸다는 점.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금은 주식과 반대로 움직인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통념 때문에 투기붐 시기에는, 그리고 경제 위기 시기에는 금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금과 주식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03에서 0.06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움직임이 완전히 반대고 0이면 상관이 없다는 건데,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기에는 그 값이 너무 작죠. 그런데 사실 상관계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투자자에게는 별로 의미 있는 분석은 아니에요. 경기 국면에 따라 주가와 금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관찰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접근법이죠. 결론적으로 금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주식시장이 상승장일 때 금을 매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금은 하락을 멈추지 않을 거고
경기가 불안할 때 다소 상승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말죠. 오히려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후, 다시 말해 금 가격 또한 하락한 후에 주식은 하락률이 둔화되면서 금은 상승하는 그 시점부터 금을 매수해야죠. 저는 물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 사실 그 누구도 이제 투기분 국면이 끝났다, 경제 위기가 시작된다, 이를 확실하게 구분짓기는 힘들어요. 따라서 투자자 자신이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나 시황을 보고 지금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전의 국면에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을 확신하고 태세를 전환하기란 어렵습니다. 더불어 태세 전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수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추세라는 것은 하락만 이어지는 경우도 없고요, 상승만 이어지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락 추세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큰 상승을 동반하고, 상승 추세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큰 하락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면의 전환점에서 성공적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하더라도 고수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죠. 저의 경우도 작년 9월 말에 달러를 사놓고 연말에 자산 리밸런싱을 통해 주식을 일부 팔긴 했지만 매도한 물량보다 보유했던 주식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하락장을 너무 얕잡아 봤죠. 이번 하락장을 얕잡아 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금리의 첫 번째 상승을 호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은 이를 악재로 여기니 당연히 일시적인 하락은 불가피하겠지만 결국 상승하리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달러를 더 사지 못하고 오히려 팔고 주식을 충분히 매도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TQQQ 매수를 시작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락폭은 제한적이고 훨씬 높은 상승을 보일 거라 예상했었죠. 물론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싸진 TQQQ를 매도하진 않을 거예요. 이전에 계획했던 대로 TQQQ 매수는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금을 매수하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고 길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사진 않았어요. 추세가 어떻게 변할지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